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 이영수라고 합니다. 손발저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손발저림의 원인을 좀 이해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신경은 일종의 전선이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만들어진 이런 전기 신호들이 신경을 타고 온몸을 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발전소가 뇌라고 하면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들이 이제 전선, 신경을 타고 이제 전신으로 뻗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 전선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증상들이 손발저림입니다. 손발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 전선인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손목을 지날 때 손목의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근관 증후군 혹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키보드나 마우스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미용사 혹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처럼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서 대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발이 대칭적으로 저리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결핵약 혹은 항암제 같은 특정 약물들, 그리고 신부전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암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갑상선 질환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많이 아시는 저희가 이제 흔히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도 저림의 원인이 되고요. 뇌졸중도 저림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나 과호흡증후군 같은 시민성 원인들도 있고요. 손발에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혈관성 질환들도 손발저림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신경계 말초신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에 비해서는 빈도가 확연히 적은 것은 맞습니다. 손발저림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초신경은 전신에 분포가 되어 있고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질환들은 질환에 따라서 침범하는 패턴이 제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이 진단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가령 앞서 말씀드린 수근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손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과 손바닥 부분을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 같은 경우에는 손끝, 발끝에서부터 증상이 시작이 돼서 점점 위로 올라오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패턴을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하면 환자의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경은 일종의 전선인데요. 저희가 이 전선에다가 직접 전기 자극을 줘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를 보는 검사가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신경의 기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손발저림이 있는 환자에서 필수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일시적인 손발저림이나 경미한 손발저림은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냥 놔두시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지속되는 손발저림은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손상시키는 원인을 초기에 찾아서 제거를 하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발저림이 지속되어 만성이 되게 되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방문을 하셔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손발저림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시간에서 수일 내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한다거나 근력 저하, 팔다리에 힘이 없다라는 이런 마비 증상이 동반이 되게 되면 뇌졸중이나 아니면 척수염 혹은 길랑발의 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셔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대로 신경계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잘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원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교정할 수 있는 원인을 초기에 찾아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해서 혈당을 낮춘다거나 식이 조정을 해서 혈당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타민 결핍 때문에 신경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비타민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경을 손상시키는 원인을 저희가 이제 초기에 교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손발저림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약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경련제와 사망계 항우울제를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발저림은 신경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의 상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증상을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려니, 그냥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증상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병원을 내원하시지 않고 참고, 혹은 약국에서 그냥 보조제나 약을 사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발저림의 원인은 대부분 신경계 이상에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손발저림이 발생을 하시면 반드시 신경과를 방문하셔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